오늘 고모 간다면 손짓 시간은 좀 걸려도 여태 아니면 제가 항상 할 기회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울진읍 주민간담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손병복 군수님께 주민을 대표하여 차은숙 주민자치위원장님의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축하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부업장 남하종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 주민화합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주민 간담회를 위해 울진읍을 찾아주신 손병복 군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울진군을 이끌고 계신 손병복 군수님을 모시고 주민화합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진군의회 박영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진군의회 김봉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청 관광경제국장님 김동명 국장님을 비롯한 국식가소장님 일갈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영상을 통하여 시청하시겠습니다. 울진군의 담대한 비전으로 모두가 꿈꾸는 울진 성장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 저성장 등 대외적인 위기 신호와 함께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시대 선언으로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등 우리 주변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8기 울진군정은 울진 성장과 국민 행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답습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울진 미래 먹거리가 될 아이디어 정책 발굴, 행정 리더십 확보 등 행정 전 분야에 대한 새로운 미래 디자인과 로드맵 수립에 노력하였으며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과 차별화된 가치 체계를 중심으로 강한 울진, 도약하는 울진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발빠르게 준비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울진군은 실용적인 경제, 차별화된 관광, 감동 주는 복지, 섬기는 군정을 목표로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확보, 울진 관광 천만 시대 준비,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국민이 공감하는 섬김 행정 실현을 통해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대단히 전략 사업 구상에 집중함과 동시에 울진 도약의 출발점이자 희망의 싹을 틔운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연구 실험 위주의 단편적 수소 산업 방향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로 과감히 변경 제안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둔과 동시에 전주기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약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은 11개월 만에 실시 계획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특히 대형 산불의 아픔을 딛고 개최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국민 화합으로 다시 일어서는 울진의 강한 힘을 대내외에 알린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산지생태원, 경상북도 119 산불 특수 대응단 등 대형 기관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1조 원 규모의 공공주도 지역 상생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업무 협약을 실시하여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산불 피해 극복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으며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농업의 대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50억 원 규모의 골장항, 금음항 어촌 신원역 증진 사업 선정과 군수관사 방과후 아동 돌봄 시설 전환, 어르신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48건의 공모 사업에 3,49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울진군 전략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은 울진의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강한 행정 실행력으로 한계를 돌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먼저 울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중심축이 될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산단과 수소산업 정착을 위한 전략계획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기업과의 투자협약을 조기에 체결하여 수요를 확보하겠으며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원자력 수소 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조온수 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 플랜트 조성과 원전 전력을 국가 산단에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정부 추진 기회발전특구 선정 등을 추진하여 울진의 산업 지도를 확실히 그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제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겠으며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환동의 산업연구원의 운영 주체를 울진군으로 이관하고 울진해양치유센터의 운영 방안과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수중 글라이더 핵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운영센터, 심해과학센터 설립 등 해양과학 분야의 미래 신산업 창출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울진 관광 천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대단위 숙박시설인 사계절 오션 리조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해수욕장 등 반려동물 동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숲속마을, 바다마을을 조성하여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겠으며 부포 등기산 야간 경관 개선 사업과 월송정 송림길 구간 맨발 걷기 코스 개발 및 해양치유센터와의 연계로 관광객이 만족하는 다양한 체험 관광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대감 치유의 숲 활성화로 침체된 대감 온천 지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울진 금강송 혼농 임업 시스템의 세계 주요 농업유산 등재 등에도 힘써 울진 관광 1천만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을 본격화하고 평해읍에 파크 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하여 누구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와 전국 동호인들의 방문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울진 건설을 위해 울진 다지개 시장은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새로운 먹거리 개발로 문화관광형 특화 시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흥부시장과 더불어 죽변 후포시장도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500억 원 규모의 울진 사랑카드 발행과 지난 9월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울진의 우수한 특산물과 더본 코리아의 사업 역량을 결합하여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군 뿌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원정지소 추가 개소로 기계화 영농을 확대하여 고령화에 대비하고 스마트팜과 혁신 농업타운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대형 저온 저장고 설치 및 저온 선별장 추가 설치 등으로 부자 농촌의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죽변항의 다목적 어항 개발과 함께 구포 해양수산 복합공간의 관광형 수산시장 명소화, 당일 배송 신선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등 수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하여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등 대형 국도립기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음나무, 초피나무 등 특용 임산물 발굴, 대감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산림 경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70kW 14,510원을 지원하던 전기요금을 200kW 17,690원으로 확대하고 후포면 도시가스 추가 보급 등으로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나가겠으며 월변지구 도시개발 사업, 후포면 도시재생 사업, 울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읍면 거점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구포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 마무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시설 확충 등으로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울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영덕, 삼척 단절구간 고속도로 연결과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등 울진군 광역교통망 계획이 2026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도도시 조성 공모 선정에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지속 확대 등 청정도시 울진을 그린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감동 주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22억 원 증가한 1,399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확대와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부모 부담 경감과 함께 민간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으며 남울진 아동 청소년 센터의 착실한 마무리로 청소년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 장애인 체육회 설립으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과 자립 의지를 높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 모두가 동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가 절실함에 따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밑반찬 지원 확대 등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대표 복지 거점으로 육성하고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임용비 지원 확대, 국부곤약 무료 빨래방 추가 설치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섬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방시대의 완성은 국민과 공직자의 하나된 힘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 섬김 대의와 군수 직통 문자 민원 창구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의 소통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고
군정 만족도 조사 등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참여 행정을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섬김과 화합의 첫걸음으로 전 공직자가 먼저 인사하는 섬김 문화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울진 행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업무, 중복 업무 등을 효율화하여 행정 업무의 격을 높이고 조직 문화 진단과 성과 보상 체계 등으로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겠으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의 활성화와 기업 경영 기법 도입 등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최고 수준의 행정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울진군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든 국민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진군은 미래를 위한 성장 구상을 기반으로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도시, 고소득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비전인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거대한 꿈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미래, 울진의 아름다운 내일을 국민과 함께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교 울진읍장으로부터 울진읍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울진읍장 정대교입니다. 제가 원래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민들께 인사드린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손병복 군수님과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4년 울진읍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울진읍의 인구는 13,575명이고 가구 수는 6,332가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저희 울진읍은 인구는 46명이 감소하였고 가구 수는 78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울진읍도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울진읍의 65세 이상 인구가 2,823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울진읍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면적은 81.7제곱킬로미터로 제가 평수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2,500만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 임야가 7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울진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울진읍 면적은 한 8.2%입니다. 그 대신 인구는 30%가 울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진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화재는 국보 장영수 봉패를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울진읍은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또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또 공공형 일자리 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재예방 사업인 남재천 하상정비 사업, 또 둘레길 조성 사업, 또 도로폭 대찾기 사업, 또 동절기 제설단 발대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보시면은 울진읍에서는 농로 포장 5건, 마을 안길 8건, 그 다음에 배수로 정비 사업 9건 등 총 23건으로 사업비는 5억 2천여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홀 1, 2 옹벽 설치 공사, 또 NG 1, 2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원양 1, 2 큰골 배수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읍에서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주는 체감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 먼저 인사하기 실천, 또 현장 행정 중심의 업무 추진, 또 따뜻한 승김 행정을 구현하고 일자리 사업 추진,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복지 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방 구축 및 재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는 울진읍사무소 신축 사업, 울진대로 건설, 울진군 가족센터 건립, 음남 4-3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또 울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연호공원 맨발 항토길 조성 사업 등은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은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은 온양일리 수로 정비 사업, 정림일리 도수로 설치 공사, 고성일리 아스콘 포장공사, 명도일리 농로 포장공사 등 22건의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및 건의사항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주민하업 간담회 시 건의된 15건 중에 명도리 간정시설 요청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거나 장기 검토 중인 사업은 10건입니다. 불가는 1건입니다. 다음은 군민 성김대회 시에 건의된 건의사항 총 13건 중에 군사시설 철조망 제거 요청 등 4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이거나 장기 검토에 있는 건의사항은 6건으로 불가사항은 3건입니다. 추후 건의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군정 현장 행정 실현을 위해 울진읍을 찾아주신 군수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병복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이제 24년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작년 한 해 많은 또 우리 행정에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의미와 올 한 해 또 새롭게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미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지 작년이라 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엄태봉 또 이장협의회장님 또 차은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우리 또 의회에서 박영길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김봉남 의원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몇 가지 또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보완 설명을 아까 영상에서 고환율, 고금리 또 고물가 이렇게 했는데 요새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네? 자, 이 상고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어렵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생활에 고물가죠. 자, 고물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겼겠습니까? 고물가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 해답입니다. 이게.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과거에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항상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았어요. 미국의 금리가 항상 낮았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금리고 한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졌어요. 그럼 세계 시장에 있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자율이 높은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러를 사야 되죠. 그 달러를 다 살라 그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값이 올라갔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원화가 1363원. 그럼 우리는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사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 이 문제가 금리의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자원국이 아니잖아요. 자원이 있는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자원을 판매하는 나라들이 그런 석유 자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건축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이런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자재값들이 우리 건축 자재나 이런 데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들어가 있는 게 달러가 저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수입 가격이 다 올라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바보가 우리 금리 같이 올리면 되지.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올리면 될 거 아니냐? 금리를 올리려니까 문제가 뭐냐 하는 게 우리 가계 빚이 1759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 금융 부채입니다. 이게. 여기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개인들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파산을 하니까 금리를 나라에서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올리면은 개인 파산하면은 금융 파산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왜?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으니까 돈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고환율, 이런 고유가 이 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또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으니까 이러한 또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원유가라든지 이런 데 더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변화를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변화가 지방이 살아야 된다. 나 지방 분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방이 살아야 된다, 지방 경제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지방 분권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지방 분권위원회를 만들면서 지방 정부에다가 권한을 많이 이제 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울진군이 지방 정부가 된 거예요. 이게. 지방 정부로서 이제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자, 지방 정부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정부 역할을 뭘 해야 될까요? 지방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이 가지고 있는, 울진군이 벌어들인 돈으로 쓰는 거를 재정자립도라고 해요. 우리가 울진군의 돈으로, 울진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돈, 그 돈이 우리 울진군이 몇 퍼센트냐? 10.89% 작년도가 10.89%입니다. 그럼 서울시는 얼마냐? 얼마겠어요? 서울시가 75%입니다. 이게. 경기도가 60, 구미가 27, 우리 밑에 봉화 영양이 6%대.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자, 서울특별시는 각 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세금을 서울에서 내요. 그리고 경기도나 이런 데 공장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 있고, 자, 우리 울진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금을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부세가 2,300억,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국토비 보조금, 이렇게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 수입, 요 두 개, 430억하고 222억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울진군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스포츠 마케팅에 써도 되고, 울진업에 써도 되고, 건강성 면에 써도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돈이 652억. 그 다음에 교부금은, 보조금 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가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정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비 보조금에다가 구분비를 못해서 얼마 지어라 하는 게 나오는 게 이제 보조금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정부에서 받지만은 울진군이 마음대로 계획을 못 세워요. 원래 신청한 대로
이렇게 쓰는 거고, 꼬리표가 없는 돈이 어떤 돈이냐? 교부세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게 꼬리표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꼬리표가 없는 교부세는 어떻게 주느냐? 우리나라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자, 울진군이라는 군이 유지를 하려면은 죽변항도 있고 후포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걸 매년 그 비용을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세금 전체 거둔 세금에서 한 80%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이걸 교부세로 내려주는 거예요. 대신에 꼬리표는 안 붙여. 실제 내용 산정은 그렇게 하는데 꼬리표는 붙이지 않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 돈을 가지고 원래는 어디 자 우리 공동의 시설들 유지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떼가지고 울진읍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쓸 수도 있고 또 매화면에 뭐 쓸 수 있으면 거기에다 또 좀 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쓰는 돈이 교부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재정 자립이라는 우리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울진군이 또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게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울진읍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8%라 그랬는데 아주 양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울진군 전체 평균이 31%인데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북면, 울진, 또 죽변 이런 데 빼고 나면은 농사 많이 짓는 기성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온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50%가 넘어요. 거의 50%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78명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643명 이렇게 되는데 한 명도 안 태어난 데가 금강송면, 기성면, 온정면 이렇게 했는데 2년 연속으로 안 태어난 데가 있어요. 금강송면, 기성면 2년 연속으로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온정면이 작년에 그래도 한 명이 있다가 이제 그래서 2년 연속은 아니고 그 다음에 매화가 2명, 평예읍이 4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인구 문제에 지방 소멸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지방 소멸이 하루아침에 울진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유아원이 없어지고 하나씩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울진읍에 공무원들이 20명이 넘잖아요. 건강성명 가면은 10명 조금 넘어요. 11~12명. 이게 인구에 따라서 모든 게 같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빨들이 빠지고 사이사이 없어지는 게 결국은 소멸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보면 울진군의 우리 인구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봅시다. 인구 소멸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 빨간 글씨 보면 1이라는 게 글씨가 보이죠. 여기에 소멸될 위험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비교적 보통이다. 비교적 보통이다. 1. 경상북도의 구미시 한 군데. 요걸 100점으로 보면은 경산은 60점, 칠곡은 49점. 자, 우리 울진은 몇 점 되겠어요? 22점입니다. 22점. 그래서 20점 이상을 요 1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바로 밑에 10점짜리 경상북도에 10점짜리가 또 우리 상주서부터가 영양, 영덕, 군이, 의성 이렇게 다 있는데 10점이에요. 우리가 22점이고 10점대 가보면 18점. 그래 실제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10점이나 20점이나 1, 2는 기간의 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이 자유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과거에 행정을 하던 거하고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 유치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해서 기업에 나오는 재정도 자율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인구도 늘리자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게. 자, 이 부분은 영양과 봉화가 양수발전 아시죠? 일종의 저수지잖아요. 높은데 저수지 만들어가 물 떨어뜨려가지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 만들어내는 건데 과학에는 다 반대했어요. 그러지 마라, 습기 찬다, 생활하기 나쁘다, 건강에 나쁘다, 다 이렇게 했는데 유치하려고 집회하잖아요. 이게 반대 데모가 아닙니다. 이게 반대 시위가 아니고 유치를 하기 위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성 군이 여기도 신공항 관련된 시설을 유치를 하자, 이렇게 각 행정이 하고 있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바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울진은 어떠냐? 저는 울진은 지금이 아니면 이제는 기회 없다, 지금 놓치면은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려고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느냐? 자, 우리가 평해 농공단지를 2014년부터 분양을 해왔어요. 평당 땅값이 18만 원입니다. 17만 9천 원. 10년간 평당 18만 원짜리 공단을 다 따듬은 땅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65%예요. 아마 여기에 자, 평해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아라 이러면은 너도 나도 손들고 들어와 살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줄 테니까 농공단지에 와서 뭔가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했는 것만큼 투자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 투자 회수가 안 되면은 공짜로 땅을 준다 해도 안 들어오죠. 이게. 자, 죽변 농공단지 2016년부터 분양을 했어요. 분양 가격이 27만 원입니다. 평당 27만 원 해도 전국에서 아마 가장 싼 땅일 거예요. 공단으로 치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률이 몇 %냐? 16%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가 삼척까지 내려오고 영덕까지 오고 다 끊겨 있고 우선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오려면은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울진이 불리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불리한데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평당 100만 원 넘게 받아야 돼요. 이게. 평당 1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되는 50만 평에 가까운 땅에 왜 대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게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수소냐? 요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영주 봉화의 산사태라든지 울진의 산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때에 산불이 났지만 그렇게 급속하게 번지고 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자연환경이 바뀌어 있는 것은 온가뭄으로 치면은 50년 만에 가뭄. 또 저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러한 비가 전혀 예측지도 안 하게 비들이 많이 오고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상이변이 왜 생기느냐? 이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긴다는 게 여기 사진에 넣었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고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하는 게 전 세계 국가 간의 약속이에요. 이게 195개국이 파리협정에서 서로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앞으로 이건 지켜야 된다 해서 한 게 우리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
각 나라가 CO2 발생을 시키는 그 양을 2030년까지 전 세계 평균으로 45%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존속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키려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도에 이산화탄소 양을 40%를 줄여야 돼요. 중국 같은 데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50% 줄여야 되고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은 45%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 그 약속을 지키려면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방법을 전 세계가 찾은 게 앞으로의 모든 연료를 수소를 써야 된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수소를 써야만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로 써야 된다 하는 게 답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우리 울진군이 그러면은 국가산단으로 제한을 하자. 원자력의 전기를 이용해서 국가산단으로 제한을 하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원자력 본부가 5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5군데가 다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군데하고 우리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를 하면은 우리는 비송전 전력이 조금 생긴다. 이게 영향이 커서 그래서 비송전 전력이라는 이 부분을 정부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구실을 만든 거죠. 비송전 전력 가지고 우리가 수소를 만들겠다 하는 거 하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론이 좀 도와준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수소를 연구하는 대기업들이 9군데가 있어요. 이 9군데 대기업들한테 자 울진에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만들 테니까 다들 들어와 주세요 해서 들어오겠다는 MOU를 다 맺었어요. 이 MOU를 맺은 걸 정부에다 제출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서명을 해 주셨잖아요. 2주간에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했어요. 이거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다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을 해서 우리 국가산단을 울진군에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냐? 최종 후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울진군 후정리에 46만 평의 국가산단을 만들 후보지를 정하고 지금서부터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전국에서 15군데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자 국가산업단지가 전부 C급에서 들어가고 교통이 좋고 인력을 구하기 좋은데 다 들어갔는데 우리 울진에 왜 왔느냐? 울진에 여기 왜 올 수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선 뭐냐 하면은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물에서 우리 집에서 쓰는 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물을 끓이려면 열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석탄을 뗀다, 기름을 뗀다, 가스를 뗀다. 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돼요.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전기 중에 신재생하고 원자력 전기입니다. 원자력 전기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고 신재생은 값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우리는 울진에 원자력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법을 고쳐야 돼요. 이제 다른 데서 난리가 난 게 그거예요. 법을 고쳐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신청했지. 그걸 신청 누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 거고 자기 신청 안 한 게 잘못이지. 하여튼 우리는 우리나라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어도 바로 송전설로 따고 옆에 공단에다 전기를 바로 못 줍니다. 전력 거래소를 다 거쳐야 돼요. 전력 거래소를 거치니까 이 전기는 석탄 전기,
그다음에 기름 전기, 가스 전기 다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무탄소 전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게 안 되는데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야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산업부, 국토부, 그 다음에 관련된 모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자 원자력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이득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주시오 해서 최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작업이 남아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 설득을 하도록 뛰어다니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필요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합쳐가지고 서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힘을 합쳐 주셔야 또 이 부분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여기는 고쳐줘야 되겠다. 제가 정부에 가면은 뭐 장관들 만나든지 하면은 그 얘기를 해요. 이 수소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옛날에 포항제철 만들었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포항제철을 포항에서 만들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태준 회장을 시켜가지고 포항에다가 이 포항제철을 만들어라 해서 정부에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기관산업이 되고 국가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지금 수소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 앞으로의 포항제철에서 지금 현재 철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탄소세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하려면 수출세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석탄을 떼는 대신에 전부 수소를 써야 됩니다. 이 수소를 쓰는 일들이 수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어딘가 만들어줘야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울진이 할 테니까 빨리 바꿔주셔야 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관련 부서들이. 우리 군 단위에서 행정에서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 시행령을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꼭 바꿔서 우리 울진군이 다시 한번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소를 생산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자력 수소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광객 1000만 관광객 달성, 농업의 대전환, 어업의 대전환, 산림 대전환, 성김의 행정 이러한 부분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건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또 행정에 부탁하실 점 이러한 부분들을 듣고 또 올 한 해 또 행정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들은 작년 연말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올해 쓰는 예산을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계획을 다 수립을 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올해 쓸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의사항 하시는 거는 이제 지금 받아가지고 새롭게 올해 봄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예산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그럼에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건의를 해주시면은 최대한 또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하실 분 말씀. 예. 네, 울진군 이장연합회 회장 엄태웅입니다. 예, 먼저 바쁘신 가운데 24년 울진읍 주민화합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의될 사항은 GAP 인정 농산물 택배 지원 사업의 확대 시행 제한입니다. 현재 농산물의 경우 GAP 인정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 유통 비용 경감을 통한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효과는 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울진군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 등록 경련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미 인근 시군에서는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이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의 대전환 또 어업 대전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업 대전환이 추진하는 게 물류 혁신입니다. 이게 이제 물류 혁신 골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어업에서 새벽에 판장해서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이 하루를 새벽에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수요가 들쭉날쭉해요. 비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수요가 없는 날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수요가 있는 날은 올라가고. 그런데 생선 같은 경우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우리가 생선회를 만들었을 때 이게 가장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을 여기 있는 죽변항이나 후포항 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울시의 밥상에다 올리자. 그렇게 하면은 수요 확대가 되니까 거기에 확대를 하는 게 그러면은 아침에 여기서 해를 떠가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는 물류를 태워서 서울로 배송을 해주고 그날 저녁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요 물류를 하면서 또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물류 혁신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더 같이 제가 하고 있는 게 요 인근에서 이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내륙 지방에 이제 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봉화 이런 부분에 그러면은 전기차를 구입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배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는 돈을 번다기보다 그걸로서 일자리 임금비만 충족을 하면은 우리는 일자리 창출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특히 농업에 대한 지원들은 차이가 많은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농업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이 배송비를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또 보면은 뭐 다른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또 이 농사에 쓰는 장비를 뭐 임대를 많이 하는 쪽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농업 특성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예를 들면은 봉화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가 전체 예산이 적지만은 밭농사에 대한 지원을 울진군보다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는 밭농사 비중이 크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밭이 적다가 보니까 논이라든지 축산이나 다른 쪽으로 더 비중이 가다 보니까 밭농사는 솔직하게 또 이 봉화만큼은 못하고 또 다른 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봉화가 우리보다 못하고 이런 서로서로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장 협의회장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장님 여기. 네. 조학영 이장님. 말씀 됩니다. 소리 됩니다. 연재기장 조학영입니다. 예. 늘 고생 많습니다. 아니 그냥 맨날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만 해서 뭐 미안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뭔가 하리 이제 우리 연질이 하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울진은 이안 아파트 뒤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해 원장님 저 시에부터 정화까지 도로 개선 문의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요. 현재 이안 아파트 옆에서 우선 신흥부서 간 비버튼 도로가 한 1.5km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알다시피 연식기구가 점점 집이 많아지고 주민이 많다 보니 상당히 어디까지 나가려면 힘들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를 좀 운동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획기적으로 제한해서 차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옵니다. 한 2년 전에도 아마 3년 전인가 군에 한번 올렸었는데 아직부터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체마을과장 표원호입니다. 조학용 기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군의사항은 작년에 이안 아파트에서 북쪽으로 시내버스 차고지 쪽으로 도로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저들이 지금 도시계획 도로는 저들이 울진 전체를 봤을 때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개설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그 토지 보상 협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은 그 일부는 도시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또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향후에 우리 건설가하고 한 협의를 해보고 그 도시계획 시설로 뭐 결정을 해서 한번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장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어. 그 지금 뭐 어쨌든 저희가 도로 내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은 이제 그 사유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우선은 평화당은 중간에 이러한 진척 상황을 이제 자주 협의를 하세요.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뭐 이 자리에 또 중간에 제가 주장께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행정에 가까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계속 결론만 내리고 있지 말고 소통을 해서 직접 알려주고 또 추가로 진행할 사항들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음남 1위 지도자로 있는 최상수입니다. 저딴 게 아니고 앞으로 군에 선든지 이 계획을 하고 이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좀 더 이 폭넓은 식으로다가 보고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금 마을에서 맑은물 사업소로 내려가는데 좌측에는 인도 보도부르기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수도도 막혀갖고 되지도 않고 또 저쪽에 맑은물 사업소에서 그 위쪽으로 한 150m 구간은 이 하수도로도 없고 잡초밭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한 200m 구간 정도 되나 여기도 좌측처럼 보도보록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수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석 쪽으로다가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이제 설계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남 1위에서 공서 쪽으로도 도로가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해주셨으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마을 인구가 168명이고 가구 수는 61가구인데 전부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또 서로가 그 동네나 여기나 원활하게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나가서 제가 민원을 이렇게 받아보면 도로가 제일 많아요. 도로가 제일 많은데 우선은 이 도로가 아시다시피 비용에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사유지에 대한 이 보상 그러니까 저희는 감정가로만 보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의견을 수렴에 갖다 놓고 그게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빨리 하고 대신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라든지 또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읍내삼리에 살고 있는 주민 남만희입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읍내삼리 주차장 주차 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면허증 딸 나이만 되면 다 면허증을 따가지고 조금은 차가 이제 싼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집 주변에 울진 남북초등학교하고 W 모텔 그 사이 주변에 이제 그 대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뒤에는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이 유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에 선생님들이 8명, 원장 딸 합해가지고 10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출근을 해가지고는 우리 집 옆에다
대고 옆에다 대고 막 이랬답니다. 그럼 저는 출근을 했다가 점심 먹으러 오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70 넘게 먹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거든. 저 둔치까지 나갑니다. 나가 그다 대놓고 와 밥을 먹고 또 그쪽에 가가지고 갑니다. 퇴근하면 또 자리가 또 없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부학교 다행히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쪽에 대라 하고 이런 고달픈 현실입니다.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10명 이상의 고용을 하는 직장에는 저쪽에 넘에 있는 둔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저 아래는 현대 아파트 그쪽에는 둔치를 잘 해놔가지고 그쪽으로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도 수중다리 위쪽에는 또 돼 있어가지고 윗사람들도 그쪽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있는 월변 다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래쪽까지는 둔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쪽에는 차를 못 되도록 잔디를 심어 놨습니다. 그쪽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그쪽에 되도록 하면 주민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래 한번 생각을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군수님 고민 안 해보셨죠? 그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빈 공터를 사가지고 빔을 가지고 계단을 청계를 만들어가지고 4층이나 한 5층 정도 만들어가 넓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공설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울진 남부 초등학교 뒤에 울진 남부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이신집이 하나 있습니다. 군수님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인문군수부터 시작해가 정군수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이거 하면서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군수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 서울이나 대구, 부산 같은데 도시계획을 할 때 업주가 말 안 들어가지고 토지를 안 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는 단순한 어디 들은 소리인데 저걸 하라 합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하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구 사람인데 울진 현실하고 아무도 지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땅값만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진 남부 학생들은 아주 정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귀신집이라 하고 아이들이 가다가 저녁 때 늦게 킁킁거리 할 때 학원 같은 데 갔다 오다가 고양이가 탁 튀어나오면 기절을 해요. 빈집에서 나오고 그런 정서적으로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냄새도 좀 납니다. 나고 있는데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주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집 정리나 좀 이래 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엄마 아버지가 살던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한 거 그다음 심지어 이부자리까지 아직까지도 안 치우고 있어요. 이런 그런 불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공문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를 다시 된 대로 떨궈주시고 떨궈주시고 이래서 지금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을 꼭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군수님을 앞으로 대단히 존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그쪽에 우리 남한이 전교 계신 집 주변은 제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울진 읍내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돼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용역 결론은 안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답을 못 가져오는 거 보니까 아직 방법을 못 찾았나 봐요. 하여튼 용역을 주고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들은
또 막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자꾸 그러시고 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고성 삼림이장 박형기라고 합니다. 먼저 군정에 임서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그리고 행정당국 공무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건의사항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건의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첫째로는 2022년도에 2월 24일 날 2022년도입니다. 울진읍 이장 출무회의 때 제가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뭐냐? 지금 각 마을마다 쓰레기 집화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이 수거함을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보기에도 그렇지만 완전 폐기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기를 이거를 수거함을 페인트를 칠해주든지 안 그러면 수거를 해 가든지 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시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울진군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지금 울진군이나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비닐이나 그 다음에 비료나 뭐 농약이나 대비나 이런 것은 사실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원래 2024년도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뭐냐? 부직포입니다. 이 부직포는 우리가 농사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농촌에는 그 연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불가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울진군이나 안 그러면 한수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부직포 관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화나 우리하고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봉화는 부직포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반농사에 필요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부직포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한수원은 한수원 사업자 지원 자금은 7월 달에 신청을 받아요. 7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8, 9월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넣고 우리 울진군의 본 예산은 작년 가을에 해서 우리 연말에 최종 확정을 지었고 추경은 이제 봄에 우리가 합니다. 그게 그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확정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쓰레기 수거하면 이 부분은 우리 예, 환경위생과장 황석준입니다. 의료수거함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기가 돼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을 군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민간 개인 사업자들이 설치를 해서 그냥 일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놓은 시기가 또 다 다릅니다. 저희가 업체를 알아보니까 아주 넓고 오래된 것들은 예전에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감사 이후로 이 부분들 연락을 해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색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하여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하고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 색깔이나 다른 도색 이런 걸 안 해주면은 철거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원래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읍내 1, 2장 주영훈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탑 올라가는 군청에서 중원탑 올라가는 게 사거리 정원주택 부근에 사거리가 너무 복잡해서 청소차가 새벽에 2시 반에 첫 차로 옵니다. 근데 이 차가 들어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되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중원탑까지 올라가가지고 차를 되돌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주차할 사유지나 공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울진 초등학교 안사로서 쓰고 있는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텃밭을
그곳을 군청에서 좀 나서가지고 빈 땅을 임시 주차장으로도 좀 사용할 수 매입해가지고 설치하면 더욱 좋고 아니면 임시 주차장이라도 해가지고 좀 그것을 좀 넓게 사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그럼 우리 남경탁 민간유족 회장님, 예. 요 앞으로 마이크 가져오세요. 마이크 이리 가져라고. 예, 저는 정인 일에 사는 남경탁이라고 합니다. 예, 방대한 궁정 업무를 맡으신 공수님께서 요구가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 이런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던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무궁화 심기 장려 운동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도안이나 무기에도 보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애국가에도 무궁화 삼천리 활용항사인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무궁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울진에서 꽃길 조성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싶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도 이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꽃길 조성한 수송은 대부분이 보면은 벚꽃 아니면은 대롱나무입니다. 대부분이. 또 다른 지방에 가봐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길 조성할 일이 있으면은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건의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전부 다 심으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면은 마을들하고 무폭에서 심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우리 마을 앞에다 조그마한 화단을 내 스스로 도로가에 짜투리 땅에다 만들어 놓고 무궁화 몇 그루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 이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들어봅니다. 뭐 가치가 있다면은 뭐 군정에 활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곧 폐기해도 관계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어릴 때 보면은 무궁화가 집집마다 다 있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흥기장 이원근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동분 서주하시는 군수님의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주 군수님께서 천만 관광객이 주와 관련하여 현재 건남면 해북 3리에서부터 금강송 일령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을 지정한 지가 근 한 50년 됐는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무단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군에서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지정 취소를 해주시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에 대가 그쪽에 지금 이제 불행사 계곡길로 올라가는 데는 지금 36번 구도로 이제 복원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립공원으로서 뭔가 다시 꾸미는 거는 데크를 놔달라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데크를 놓기에는 길이 좁은 데다가 도로 바깥으로 설치를 해야 돼 가지고 위험도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부결을 시킨 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언남일이 이장 황병곤입니다. 건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말로는 지금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 한마디 영감들 좀 불편해갖고 항상 제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좀 미니버스라도 해갖고 오전에 2편, 오후에 2편 이런 식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군수님한테 건의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없는 일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말루 이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버스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울진읍내에서 이렇게 울진읍내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울진군 전체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노선을 변경하면은 그게 관련된 울진군 전체로 가는 시간들이 다 변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저런 요구가 왔을 때는 주변 같은 경우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소형 버스로 그 지역만 셔틀식으로 다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었어요. 전체를 손을 못 대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음남 1위는 지금 저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예. 울진군에서 그 행복 택시라고 예. 한 달에 48일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이용을 안 해 그렇지 지금 그 대다수의 그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 택시에 대해서 우리 박 의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행복 택시는 노선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행복 택시를 요청을 하면은 1,000원의 택시를 타요. 1,000원의 택시를 타는데 대신에 전체 그 노선을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는 모자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행복 택시를 쓰는 거는 이장님이 한번 그 홍보를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음남사리 이장 장현철입니다. 음남사리 말 안길 도로가 인도도 없는 길에 영주행 버스나 큰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파트 정문이 음남사리 마을길하고 연결되면은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마을 우회 도로를 건설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답변 드릴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분만. 노인의 울진읍 분회장 음상입니다. 군수님, 지난 23년도에 보니까 제가 책자를 보니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정부 실책 추진에서 그 대상 등 한 20가지를 그 상을 받았는데 그래 한번 다른 분에 뭐가 가져갑니까? 너무 욕심 많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군청의 각 부서에서도 그 책임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이제 간담회 때에 와가지고 그 일들은 우리는 분해 사무실을 요번에 뭐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말을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바라면 올 금년 말 전에 왜 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면 울진읍 관내 그 2,800여 명의 노인들의 그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한번 건의사항도 될 수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울진 앞으로 천방관광의 유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울진읍 이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남대천 월면서 돌아다 보면 북쪽으로 읍내 1구하고 2구 그 사이에 석급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놔가지고 그게 상당히 그 관문이나 한 가지인데 시커멓게 보기 싫습니다. 그거는 저 혼자 어떤 뜻이 아니고 울진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 한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제가 생각하는 그거를 시가지 정비 차원이나 아니면 환경 조성 차원에서 도색을 하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벽화를 그리든지 해가지고 울진에 이쁘나 한 가지인데 그 올라서면 좀 흔하게 밝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안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우리 남대천에 이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상이변 갑자기 비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변 지역이라든지 남대천 범람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성육을 앞에 거기에 항상 범람이 되고 이러는데 준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남대천은 올해 돈 쓰는 일은 거기에 준설을 먼저 하고 근데 준설을 하려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니까 또 영양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규모로 쪼개서 하는데 남대천만 해가 소용이 없고 또 소하천 연결되는 소하천들을 같이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앞으로 이런 홍수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남대천은 그렇게 보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회장님 상 말씀을 해서 그런데 제가 저희 또 우리 군정에 우리 직원들 사실 고생을 좀 하는데 그래도 이 많이 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 또 제가 이번에 이제 상을 2개를 받았어요. 한국을 빛낸 인물 대상 뭐 무슨 대상 이래가지고 대상 2개를 받았는데 둘 다 지방 행정 부분입니다. 지방 행정 부분에 지방 대상에 우리나라에서 지방 행정 그러니까 시군 228개 중에 이제 2군데씩 해가지고 4군데를 받았는데 우리는 둘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군정이 전국에서 이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인정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직원들이 또 좀 미개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참 날씨도 춥고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다들 많이들 나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군정에 많은 또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저희는 국민들이 행복하시고 잘 사시는 게 저희가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주민화합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주신 손동복 군수님께 앞으로 울진읍 발전에 더욱 힘써달라는 뜻을 담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